한국의 방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한국 항공기술력의 결정체로 평가받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KAI는 중동의 패권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전투기 수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정부는 극비리의 자국 관료들을 한국에 파견해 KF-21 구매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과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 외신들은 카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사우디가 기존의 F-15 유러파이터 타이푼, 중국의 젠-31 유럽의 여러 전투기들과 접촉했음에도 최종적으로 KF-21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부강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지역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9일 카이 관계자들과 KF-21 전투기 수출 관련 실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장면이 SNS에 공개되었다가 곧 삭제되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KF-21을 차세대 전투기 도입 목록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두었으며 도입 시 명칭을 킹덤스 파이터 21불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사우디는 자체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KF-21 블록 3 또는 차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F-21 블록 3는 기존 블록 1과 블록 2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며 사우디의 자금 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사우디와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스라엘 지역적 우위 유지법으로 인해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이 사우디의 최적의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사우디의 전투기 판매를 제한했으나 중국산 FC-31 전투기와 러시아의 수호이-75는 아직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으며 성능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 KF-21은 네토 표준 규격으로 개발된 전투기로 사우디 공군의 기존 전력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사우디는 자국 군사력을 단기간 내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과 사우디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군사 매체 아미 테크놀로지는 KF-21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KF-21의 생산 단가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낮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KF-21 블록 3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엔진을 전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사우디가 KF-21 블록 3개발에 합류할 경우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 사우디와의 협력이 성사될 경우 KF-21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KF-21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KF-21 보람에 차세대 전투기의 미래. 대한민국의 항공방위 산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람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은 단순한 군사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기술력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KF-21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해외의 반응과 수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주도하며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높은 생존성과 강력한 무장 능력으로 공대공 및 공대지 전투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 주요 언론은 KF-21의 시험 비행 성공을 보도하며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높은 확장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KF-21의 기술력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가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KF-21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MAF 사업을 추진 중이며 KF-21을 강력한 후보군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F-50보다 더 강력한 전투기를 원하고 있으며 KF-21이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AE 역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수출 제한 등의 이슈가 있어 즉각적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면 수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F-21은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를 갖추고 있어 중형 전투기가 필요한 국가들의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개발은 단순한 전투기 제작이 아니라 향후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자존심이자 미래 전투기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높은 기술력, 전략적 가치를 갖춘 KF-21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날며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앞으로 KF-21의 비행시험과 양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더 많은 국가가 이 혁신적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로 릭넥스원과 키아의 드론 및 무인기 개발 현황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은 목업이 아닌 실제 기체로 40kg의 적재 중량을 갖추고 있으며 60분간 비행할 수 있다.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24년 11월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1월에 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했다. 향후 육군에서 전력화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그넥스원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은 주야간 감시 및 타격이 가능하며 군집 운용 기술을 통해 다수의 드론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정찰 드론이 타격 드론을 이끌고 다니며 작전을 수행하는 군집 자폭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대 50대까지 군집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KI도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실물 기체를 선보였다. 이 드론은 정찰, 타격,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발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다. KI는 헬기에 탑재하여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15kg급 드론도 개발 중이며 2025년 내 공개할 예정이다. 3. 박정희의 난세치세, 북 전투병 러시아 파병이 위험한 이유. 북한의 전투병 러시아 파병은 김정은 체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판 한미동맹,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의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큰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관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김정은이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므로 종전 이후에도 전방위적인 협력이 계속될 것이다. 장기간의 대북 제재로 외환환경 재난에 시달려온 김정은에게 천문학적 통치 자금과 식량 생필품을 제공받을 기회의 창이 열렸으며 핵미사일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의 큰 지원을 받은 푸틴은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정찰위성 핵추 진잠수함 내륙간탄도미사일 ICBM 재진입 기술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탱크 전투기를 비롯한 19만 7080년대에 보급된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도 빼놓을 수 없으며 드론 전투 등 현대전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도 큰 보상이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북한군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 문제와 너우 전쟁의 직접적 연계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압박할수록 북한에게 기회의 창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이 강해진 상황에서 북러 밀착의 직접적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미와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북러 협력이 심화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래식 군비와 관련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체계 자체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양국 협력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상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북러 신조약 제4조가 허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조항에 대한
러시아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군의 참전은 너우 전쟁 종료 이후에도 북러 밀착이 이완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결박하는 명분이 될 것이다.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으로 기능하게 되면 역시 핵기반 동맹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입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